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책상도 하얗고 저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많이 기다리셨던 여름 흰티 추천입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직접 셀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흰티에 자신 있는 브랜드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려고 상표를 다 가려놓은 상태고, 제가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티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올여름에 괜찮은 흰티 찾아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하시는 좋은 티, 이 좋다는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말이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전체 패션 커뮤니티에서 좋다는 평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튼튼하고 세탁 후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티를 좋은 티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각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옷을 생산하는 생산자 플러스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잘 만든 티 위주로 나라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튼튼하고 변형이 적은 티는 저희가 또 세탁 후 모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그 티수를 한번 재보면서 나라시를 또 다시 한번 세우는 걸로, 그래서 두 가지 기준에서 순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음 티, 가슴에 자수처럼 되어 있는 프린트예요. 면은 굉장히 캐주얼한 면인데 전체적인 면의 거친 느낌도 그렇고 목에 이렇게 리브로 랍바를 친 방식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턴도 미국 빈티지 티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아메카지 느낌의 티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 원단 자체가 일단 겉표면에 이런 기모를 제거를 안 해놔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약간 옆선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을 한번 거친 제품인 것 같긴 해. 이 티어스의 원단감 자체가 몸을 타는 재질이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근데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캐주얼하게 입기는 이쁜 티긴 하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기본 티 느낌인 것 같고, 봉제 상태도 나쁘지 않고 어깨 각도나 이런 것도 너무 박스 티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본적인 티를 갖고, 이거 어디 거냐? 굉장히 깔끔하네? 일단 원단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표면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탄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탁 변형만 잘 견디면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보내주신 브랜드들이 다 이유가 있네. 기본적으로 괜찮은데요? 얘도 원단은 호처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터치감도 굉장히 매끈하고 좋고, 그 수피마 코튼 티 같은 걸 보면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40수 가까이 되는 원단들에서 나오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고, 봉제는 좀 전의 티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티치도 굉장히 좀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고, 원단의 두께도 살짝 더 얇아서 약간 비칠 수도 있겠어. 근데 전체적으로 얘도 나쁘지 않다. 얘는 유니클로 U 라인 티입니다. 립으로 이런 랍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랍바는 목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봉제상으로 딱 한 번만 찝고 시접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랍바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클로 UT의 가장 큰 특징은 목 라인의 변형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세탁 후에. 원단 자체도 노멀한 원단인데 거기에 약간 도톰한 감이 있어서 체형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봉제는 뭐 말해 뭐해 엄청 깔끔하고. 아니, 이거 혹시 유니클로 UT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실컷 설명했는데 다른 티 아니야? 얘 퀄리티 굉장히 좋은데? 기본 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용도, 예를 들어서 맨투맨 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셔츠 안에 입을 용도는 앞서 소개해드린 두 번째, 세 번째 티처럼 조금 더 얇은 원단, 그래서 30수나 40수 왔다 갔다 하는 그쪽 원단을 선호를 하실 텐데, 얘는 그거보다는 티 한 장 입었을 때 좋은 20수나 23수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도톰한 원단이에요. 그리고 원단 퀄리티 굉장히 좋네요. 이 표면감도 좋고 단단함도 굉장히 좋아서 겉에 입는 티셔츠 용도로 이렇게 가슴에 포켓을 달아주셨어요. 요거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제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달려있는 립도 굉장히 탄탄하고, 목에 제가 좋아하는 고정 스티치도 해주셔서 시접이 왔다 갔다 거릴 필요도 없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거 브랜드 어디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 제가 가격을 모르는데 기본 티 이렇게 주머니 짜서 넣는 게 만드는데도 돈이 조금 더 들지만은 이걸 잘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확 보이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세탁 후에 원단이 수축이 많이 되고 이런 원단이면은 이 부분이 막 쪼글쪼글해지잖아요. 특히 주머니 있는 부분이. 그래서 티셔츠에서 많이 안 하는 디테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봉제와 원단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소재가 하나 있네. 슬럽 소재고, 보통 우리가
휴먼메이드 같은 티들을 보면 이렇게 슬럽 소재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슬럽 소재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소재라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원단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반 슬럽 티보다는 굉장히 좋은 원단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 주머니도 슬럽티와 어울리는 모양과 봉제 방식을 써서 예쁘게 달아 놓으셨고, 목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립으로 한번 싸시고 안쪽은 시접을 말아 넣지 않으셨어요. 이런 방식은 아까 유니클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 부분이 너무 두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한번 디테일을 이렇게 더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목 부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 흰색 티긴 하지만 이것만 입고 나갔을 때 이 목 부분의 디테일이라든지 뭐 주머니라든지 원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신경 쓴 기본 흰색 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스펙도 좀 작게 나오는 곳이라서 아마도 얘도 정핏으로 입는 무드의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이너 관점에 봤을 때는 이쁜 옷인데, 일반적으로 패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튼튼하고 좋은 흰색 무지티에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가 좀 힘든 티셔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 얘가 유니클로인가? 뭐지?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 유니클로 아니야. 얘가 보니까 목 부분 유니클로랑 얼쭉 비슷해요. 안쪽은 시접을 말아 안 넣으신 것 같고 바깥쪽은 시접을 말아 넣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게 목 부분이 라파 처리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히나 얘는 팔 끝부분과 이 밑단 끝부분이 수소 봉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서 딱 유니클로가 아닌 걸 느꼈어. 원단도 유니클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느낌이 뭔가 유니클로 U라인 티를 베이스로 참고를 해서 발전시킨 티셔츠가 아닌가. 보니까 링스펀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짰네요. 한 통이야. 이 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셨는데? 이거 그 브랜드인가 보다. 아메카지 쪽 브랜드인데, 왜냐면 원단도 통 원단을 쓰는 데는 딱 고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딱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티셔츠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을까? 브랜드 로고가 여기 있나 봐요. 얘도 원단 자체는 또 얇은 편에 속하는 티예요. 그래서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아니면 한여름에 겉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 티고, 포처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터치감 굉장히 부드럽고요. 탄탄한데 봉제 방식은 캐주얼한 느낌의 봉제 방식을 쓰셨네요. 패션 꼰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얇고 파인한 원단을 쓰면 봉제 방식도 같이 좀 섬세하고 파인한 봉제 방식을 쓰는 게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캐주얼한 봉제 방식은 20수 정도 되는 도톰한 원단에 쓰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디자인하신 분이 젊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것 같고, 그리고 이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봉제 방식을 신경 쓴 건 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디자이너들은 신경 쓰지만 소비자들은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신경 안 쓰는 게 맞지. 소비자가 정답이니까. 얘는 또 아래쪽에 로고가 있네요. 얘는 원단이 너무 백화이트고 표백 느낌이 많이 나고, 아랫단, 소매단, 몸판의 단을 정리하는, 이거 다리미질 안 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이미 완성 상태에서 꼬임도 좀 있고 봉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원단은 앞서 봤던 티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보풀도 많이 일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면의 퀄리티도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오바로크의 이런 정리되지 않은 실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보내주셨네요. 저희한테 이런 용도로 제품을 보내주실 때는 특별히 검수를 하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깡이지? 좀 아쉬운 티다. 순위 매기기 굉장히 쉽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티는, 얘는 원단이 탄탄한 느낌 원단이고, 특이한 게 옆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있고요. 슬릿 같은 걸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티같이 잘 늘어나고 봉제가 힘든 원단에 디테일을 넣게 되면은 지금 딱 보이시는 것처럼 밑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일자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밑에가 약간 이렇게 퍼지는 거지. 얘도 딱 지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목 부분은 라파를 싸시고 또 위에 또 이렇게 해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치셨어요. 해리라는 거는 원단을 튜브처럼 이렇게 감싸서 시접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겉에다가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럼 순위를 매겨볼까요? 어렵다 이거. 2부는 확실히 마지막이야. 제 기준에서 1, 2위는 명확하고 3등을 지금 유니클로로 놨습니다. 4, 5등을 얘네를 놔야 되는지 얘네를 놔야 되는지가 지금 애매해. 일단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클로 UT를 제가 일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천해 드린 이유는 원단이 굉장히 변형이 적은 원단이고 목 부분도 변형이 적게 만들어 놨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에 두 티셔츠는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 일단 이 티셔츠는 아메카지 브랜드가 확실해. 사이즈 스펙도 작잖아. 딱 붙게 입으라는 거예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정도 크게 구입을 하실 거라 이미 어느 정도는 패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브랜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니클로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원단에 거기다가 이런 수소 봉제, 보통 이런 복각하는 브랜드에서는 수소 봉제를 많이 쓰시죠. 기본 티로 봤을 때 디자인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티라고 생각해서 제가 1번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아메카지 쪽은 아니야.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원단도 탄탄하고 포켓 들어가 있는데 봉제 깔끔하고, 다른 데도 지금 봉제 엄청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원단 자체가 제 바램인데 세탁 후에 변형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굳이 나누자면은 제 기준에서는 1등, 2등인데 소비자들에 따라서 공동 1등이 될 수 있는 이 두 브랜드를 선정을 했고요. 세 번째 유니클로, 그리고 요 뒤에 그룹이 달라. 요 앞에 두 그룹은 원단이 얇아서 얘네들은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굉장히 좋고, 아니면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그냥 혹겹으로 입기 좋은 정도고, 또 다른 의미로 얘네들을 4, 5위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둘 다 겉으로 입기에도 패션성이 좀 더 가미된 티셔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약간 반칙이긴 한데 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겉에 입는 흰 티로 나쁘지 않아. 메이킹도 깔끔하고 원단이 좀 약간 포슬포슬하다 보니까 약간 몸매를 타는 그런 원단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슬럽 원단이에요. 슬럽티가 약간 호불호를 따지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메이킹도 좋고 이런 목 부분에 디테일 쓴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쓴 티라서 4, 5위 그룹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순위를 정확히 나눌까? 공동 4등, 공동 5등. 제가 왜 이 그룹을 5위에 놔뒀냐면은 평소에 자주 입기에는 이쪽 티셔츠들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얘네들을 4위에 넣고, 패션성이 좀 가미된 매일 입는다기보다는 멋부릴 때 입는 용도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5위를 제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공개할까요? 두구두구. 맨인정글 티셔츠였고요. 네, 대표님 5위밖에 제가 놓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딱 맨인정글 무드에 맞아. 또 다른 공동의 이 티셔츠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 프린트가 들어간, 그래, 딱 브랜드가 에스피오나지였어. 왜냐면은 에스피오나지도 아메카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약간 합리적인 브랜드죠. 공동 4위인데 얘를 조금 높은 4위. 왜냐면 얘는 팔 부분에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호불호가 더 갈릴 것 같아. 이게 어디 거지? 저 모르겠어요. 모르는 브랜드인가 봐. WMC? WMC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세정에서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고, 이런 두께의 티셔츠들은 레이어드용으로도 많이 입기 때문에 셔츠 안에 입었을 때 여기에 딱 로고가 나오면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로고 위치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밑단이라든지. 근데 가격대가 있다면은 여기 있을 수 있지. 조금 더 높은 4위. 제가 딱 중간점으로 유니클로를 놨는데, 유니클로랑은 얘는 용도가 아예 달라요. 유니클로 티는 도톰한 티고 얘는 굉장히 얇은 티거든요. 그래서 공동 3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더 니트 컴퍼니. 다행히도 저희 광고 주셨던 니트 컴퍼니의 티셔츠가 포함이 됐네요. 더 니트 컴퍼니 3위. 그리고 안 껴봐도 유니클로. 네, 유니클로. 2위 티셔츠 공개하겠습니다. 얘도 제가 모르는 브랜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택을 처음 봐. 퍼스트 플로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고요. 두구두구. 그래. 내가 이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났어. 브론슨 티, 브론슨. 특히나 이제 아메카지 관련된 유튜버님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죠, 여름티로. 그리고 워낙 사이즈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입어볼 기회가 없었죠. 근데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아메카지 브랜드들은 기존에 있던 실루엣을 파괴해서 약간 오버사이즈로 요새 티 같은 거나 셔츠 같은 거 많이 내거든요. 아우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아메카지 브랜드들도 트레디셔널한 이런 핏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조금 더 트렌디함을 가미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1등은 브론슨 브랜드였습니다. 팔보십은 진짜 별로예요? 얘는 사실 원단 좋은데 그냥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 취향에 안 맞을 뿐 얘는 괜찮아, 사실은. 그러면은
론나만의 콘텐츠죠. 세탁 후에 얼마나 변형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셔츠의 가슴둘레를 재는 법이나 길이를 재는 법은 지난 티셔츠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요. 티셔츠들은 전부 라지 사이즈로 가져왔습니다. 브론슨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세탁 전입니다. 108입니다. 그리고 기장은 69. 가슴둘레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106. 기장 같은 경우에는 67. 퍼스트 플로어라는 브랜드입니다. 많이 안 줄었으면 좋겠는데 상동이 122예요. 뒷기장은 72. 사이즈가 얘는 넉넉하게 나온 세미 오버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단의 그 매끈한 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건조기를 돌린 후에 수축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가슴둘레는 116, 기장은 70. 이거 같은 사이즈 맞아요? 유니클로 티. 제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고 발이 닳도록 칭찬을 했는데 얘도 많이 줄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동은 114, 뒷기장은 70입니다. 약간 이 세탁 후의 티셔츠들을 보니까 전쟁 후에 귀환한 군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얘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느낌이? 106입니다. 기장이 68. 8cm가 줄었어요? 쓰레기네! 같은 사이즈 맞아요? 106인데? 나 이거 잘 재는 거 맞아? 이제 어디 가서 추천 못 하겠다. 유니클로 U. 손이 바뀌나요? 이거. 더니트 컴퍼니는 지금 상동은 116입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70, 113, 69. 그 다음에 YMC 지금 120 나옵니다. 73.5. WMC도 살짝 세미 오버핏을 가지고 있는 T고 얘는 116. 그리고 기장은 70.5. 상동으로는 한 치수, 기장으로는 약 한 두 사이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에스피오나지 상동은 120, 기장은 73. 제 생각에 이렇게 73 정도 이렇게 주시는 거는 아마 줄어들 걸 좀 예상하고서 좀 길게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슴둘레 120, 기장은 73. 응? 이게 제가 아까 옆선이 돌아가 있어서 완성 후에 워싱을 한번 거친 티셔츠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제품 자체가 수축이 한번 된 상태였나 봐요. 에스피오나지 맨인 정글. 얘는 사이즈 스펙이 조금 작구나. 111, 기장은 66.5. 세탁 후 맨인 정글은 110. 상동은 거의 똑같아요. 기장이 66.5. 그러면 세탁 후에 목이 얼마나 번영됐는지도 한번 볼까요? 브론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리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살짝 꿀렁이는 감은 있어요. 이 폭이 약간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 퍼스트 플로어 같은 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목 부분이 세탁 후에 좀 많이 변형이 있네요. 그래서 몸판이 줄어들고 여기가 좀 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꿀렁이는 듯한 감이 있어요. 유니클로 U. 제가 가장 추천하는 부분이 이 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그나마 가장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브론슨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유니클로 쪽이 조금 더 깔끔하죠? 세탁 후의 목 라운드 부분이. 더니트 컴퍼니 같은 경우도 목 부분은 깔끔한 것 같아요. WMC 같은 경우에는 원단 두께는 더니트 컴퍼니랑 약간 비슷한데 목 부분도 여기 이제 스티치를 다 쳐주셔서 그런지 그렇게 막 보기가 흉하지 않게 줄어든 것 같고, 다만 조금 제가 좀 거슬리는 부분은 메인 라벨이랑 사이즈 라벨이 너무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게 살짝만 겹쳐도 지금처럼 서로 이제 싸운 것처럼 약간 등 돌리고 있잖아요. 얘를 애초에 그냥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봉제를 해주시면 좀 편하게 놓이지 않을까. 에스피오나지 같은 라파 형식을 사용해서 사실상 줄어드는 모양새는 좀 덜한데 지금 안에를 만져보시면은 요 안에 몸판 시접이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탁 후에 말리면서 약간 뭉쳐있는 부분과 안 뭉쳐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만져보시면은 두께가 약간 달라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맨인 정글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게 지금 목 부분 라파를 싸시고 이 부분에 한 번 더 요 헤리 디테일을 위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서 변형이 거의 없는 반면에 윗부분은 변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게 약간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탁 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곱창지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 아랫부분, 이 탄탄한 부분 디테일이 없었으면 같이 줄어들어서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 9, 12의 세탁 결과도 한번 그냥 볼까요? 그러시죠. 8위를 한 티셔츠는 상동 한번 볼까요? 126, 기장은 75입니다. 얘는 상동이 115, 기장은 70. 몇 cm가 줄은 거예요? 11cm. 네?
진짜야? 네. 혹시 세탁 결과가 좋으면 순위를 올려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 티셔츠. 구이 티는 그거네. 원단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제가 살짝 캐주얼해서 저는 이 원단과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던 그 티인 것 같은데 상동이 116이고 기장은 70입니다. 얘는 116, 69.5가 좀 넘어요. 거의 똑같네. 얘가 변형이 없네, 이 티가. 9위인데 9위에 놓기엔 조금 아까운 티다. 그리고 마지막 치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은 118이고요. 기장은 73.5. 그리고 세탁 후에 116. 뒷기장은 70. 제가 아까 처음에 순위를 매겼던 거는 그냥 매장에서 걸려져 있는 옷들만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기준, 디자인성이라든지 옷의 활용도, 그리고 원단의 어떤 퀄리티, 봉제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종합해 봤을 때 순위였고요. 흰티라는 건 이제 여름에 이제 자주 빨게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세탁 후의 변형성, 유지성, 이런 것까지 이제 넣어서 종합적인 순위입니다. 5위. 공통이 많습니다. 진짜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제가 항상 추천해드린 유니클로 U를 제가 5위에 놨습니다. 이유는 원단이나 메이킹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세탁 후에 수축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5위로 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위로 놨던 것 같은데 퍼스트 플로어 이 제품도 공동 5위로 제가 놓은 이유는 옷 굉장히 좋아요. 상태 굉장히 좋은데 유니클로랑 똑같이 세탁 후에 변형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퍼스트 플로어 이 제품도 공동 5위로 놓았습니다. 제가 근데 유니클로 앞에다가 놓은 이유는 세탁 전에 이 모양새 자체가 유니클로보다는 얘가 훨씬 더 신경을 좀 많이 쓴 디자인도 들어가고 원단이나 메이킹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겉에 있기에 좀 더 외출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유니클로보다 살짝 앞에 있는 5위로 놨습니다. 그 다음 공동 4위. 공동 4위의 뒷부분에 위치한 티는 WMC입니다. 원단이나 이런 거 좋고 세탁 후에 변형이 살짝 일어났고 팔에 있는 로고가 살짝 레이어드 할 때 좀 거슬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있어서 공동 4위 뒷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공동 4위 앞에 더 니트 컴퍼니도 메이킹이나 원단이나 모든 게 훌륭하지만 세탁 후에 변형이 조금 일어났다. 이 이유로 공동 4위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동 3위. 얘네들은 앞선이 뒷선이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브론스티는 공동 3위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인정글 티셔츠를 제가 브론슨 티보다 앞부분에 놓은 이유는 둘 다 디자인성이 있는 티셔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맨인정글 티셔츠가 세탁 후의 변형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가 공동 3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위. 사실은 얘가 몇이었죠? 9위였나? 내팽겨쳤던 아이인데 세탁 후에 변형이 없었어요. 브랜드가 아직 뭔지 몰라요. 무텐다드네요. 네, 무텐다드 티셔츠가 2위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혹시나 하고 왜 이렇게 안 줄었나 하고 혼용률을 봤더니 얘는 폴리에스터가 35% 섞인 약간 기능성 면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김에 안에 다 훑어봤는데 더니트 컴퍼니 제품도 폴리에스테르가 섞인 제품이고, 그래서 이 두 제품은 폴리가 섞였기 때문에 덜 주는 기능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같은 코튼 폴리를 썼는데 무신사가 세탁에 견디는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수했다. 얘는 단순히 외모보다는 기능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2위로 놨습니다. 지금 면백인 티셔츠들이 대부분이고 면폴리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개를 포함한 상태에서 세탁 후 변형을 비교를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감안을 해서 이 순위랑 상관없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대망의 1위는 에스피오나즈입니다. 중간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백임에도 불구하고 수축률이 굉장히 뛰어난 티셔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흰 티를 구입을 하실 때 여름에 여러 번 빨 생각을 하고 많이 변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반영을 해서 가격대나 디자인이나 세탁 후의 변형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에스피오나즈 티를 무지 티는 아니지만 흰 티 중에 제가 1위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름 흰색 티셔츠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순위까지 매겨봤는데 어떠셨나요? 세탁 전과 세탁 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를 했지만 디자인성이나 원단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수 포함된 순위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순위를 또 따로 매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의 순위는 로니 맥인 순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